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상세히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림과 캐리커처와 함께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문 국민연금 주주권 대기업에 적극 행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정경제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혁신도 포용도 가능하다. 공정경제 하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국민연금이 지분을 활용해서 기업들의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재계에서는 경영 간섭 우려가 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전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새벽 2시를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제목 보시죠. 양승태 구속, 사법 역사, 치욕의 날이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말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일보로 갑니다. 한일 외교회담 4시간 앞 스위스에서 만났죠, 어제. 그런데 그 만나기 4시간 전에 일본 초계기가 또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군요. 내용 자세히 보죠. 이쪽에 있습니다. 일본 초계기 이달 3번째 근접 비행. 우리 군함에 근접 비행을 한 겁니다. 대조영함에 대략 70m 고도로 접근을 했습니다. 500m 정도 거리를 두고. 70m면요. 바다에서 군함 높이를 따져보면 굉장히 낮게 접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접근된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20회 경고를 했는데도 그냥 접근했습니다. 국방부 명백한 도발이다 강력히 항의했는데 일본 방위성은요. 국제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비행이다. 이렇게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회담은 왜 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런 모습.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 영변핵 폐기 전에 검증하는 문제. 이 문제를 미국이 석유 제재를 완화하는 거와 바꾸자, 맞바꾸자. 이런 내용이요. 고위급 그리고 실무급 협상에서 미국과 북한이 접근을 했다는 내용. 뭔가 풀릴 듯 지금 안 풀리고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 그런데 물밑에서는 이런 제안들이 오고 가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재 부분, 석유 제재 부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다는 내용을 동아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를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조대진 변호사, 변한봉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슈를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핵심들을 4가지로 꼽았습니다. 사법부 치욕의 날입니다. 오늘이 아마 그런 날이겠죠. 목포 창고 회견을 한 손혜원 의원,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의 노림수. 자꾸 왜 이렇게 도발적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판 커지는 한국당 전당대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뭐니 해도 오늘 새벽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경향신문입니다. 법원, 범죄 사실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됐다. 혐의의 상당 부분이 타당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내용 전하고 있고요.
제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그리고요. 사법농단 수사 이제 분기점이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다다랐다. 검찰 20일간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요. 어제 구속영장이 같이 청구된 두 번째 구속영장입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요.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 그러면서 기각이 된 겁니다. 반면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이 된다. 그러니까 좀 다른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 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또 여러 가지 얘기, 그리고 부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기사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양승태 후배 법관의 모함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이른 거 수치스럽다.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여기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양승태 전 대법원이 변호인 조력을 받는데 뭐 굉장히 전문가들 조력을 받았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수사팀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수사를 벌였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보기엔 좀 부수적인 내용 같아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 내용 바로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신고 받게 되었는데 신경 어떠십니까? 오늘 어떤 부분 다투세요?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 구속영장 심사 받으셨는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일체 부인하셨습니까? 대법원장으로서 책임감은 안 느끼세요? 자, 저런 모습이었었는데 결국은 오늘 수감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나온 거죠.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오늘 법률가 두 분께서 나오시니까 집중적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원 판단이 이제 혐의가 소명됐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반면에 박병대 전 대법관은 기각이 됐습니다. 자, 두 가지 판단이 다른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범죄 사실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가지 물적 진술 증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상 검찰이 제출한 문건 중에는 김현장 독대 문건이나 이규진 양형위원장의 그 수첩 그리고 네. 강제징용 개입 문서 등 이렇게 확실한 물적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박병대 대법관이 그 진술한 부분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나러 갔었다. 예. 뭐 이런 진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들을 이렇게 그 적시가 됐다는 그렇다면 부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그렇죠. 부분을 법원이 인정을 해준 거군요. 그렇죠. 단순하게 보고받았다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변명을 듣지를 않고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면 문건에 부의 표시가 예. 돼 있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예. 보고를 받았거나 기획 실행했다는 부분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박병대 대법관의 경우에는 예. 이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공모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단순한 그냥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실행한 정도다. 움직인 정도라고 보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도주의 우려에 관련돼서도 예.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초한 면이 많습니다. 아까 예. 직접적인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모함이나 왜곡, 조작당했다고 이런 증거 예.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반박을 구체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 예. 아니냐라고 재판부로서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에 뭐 쟁점이 직접적 지시 여부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지금 구속된 뭐 인물들과 공범 여부냐 이런데 이번에 검찰은 공범보다는 지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했고 그 부분을 아마 영장을 청구하면서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서 법원이 인정을 해줬다. 뭐 이런 분석의 기사도 오늘 있었습니다. 자, 변호부 변호사.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뭐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판사들이 구속 나올 때 이제 범죄 혐의가 이제 소명이 됐다. 자, 근데 이 의미는요. 사법부 전직 수장이
구속이 되면서 이유가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와 있던 사법농단에 대해서 법원 자체가 인정을 한 셈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임종원 전 예.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될 때만 예. 하더라도 법원 내부적으로는 그 사법농단이라든가 재판 개입,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이 지조금은 없어졌지만 검사 예.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상명하복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긴 하지만 법원은 각 법관들이 개별적으로 독립돼서 재판할 수 있는 기관이고 예. 따라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결론을 바꾼다라거나 결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군가 지시를 받는다라는 것은 법원으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여러 가지 물적 증거가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현실을 부인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여러 가지 수첩이 나오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종원 전 차장에게 지시를 하고 예. 또 법원행정처 여러 심의관들을 통해서 개별 행위들을 실행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서로 나와 있는 만큼 결국 재판에 개입하려 했던 정황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몇몇 언론에서 썼던 사법부 치욕의 날, 그동안 사법부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드디어 인정하고야만 치욕의 날. 그 표현은 타당한 제목일 수도 있겠네요. 유대진 변호사. 뭐 사법부 치욕의 날이 맞죠.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당사자는 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재판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엄벌을 처하거나 예. 이렇게 편을 들어줄 때도 예.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본인들이 부인을 하면 예. 불리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이제는 이제 피의자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예. 부인을 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더 치욕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이 영장 발부 모습, 현역 판사분들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네요. 자, 이 다음 기사는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포토라인 패싱. 통상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거나 영장 실질 심사를 바로 나오면은 이른바 언론에서 포토라인을 설정해서 그 포토라인에 서서 질문 좀 받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포토라인 패싱 그리고 36시간 조서 열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조서 열람을 36시간. 조사를 36시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열람을 본인이 한 진술들에 대한 검토를 36시간. 법조인 나온 모습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승태라 가능했던 신풍경인가 이렇게 중앙일보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내용 더 보시면요. 검찰 소환 과정에서 오랜 관행을 깼다. 자, 이런 포토라인 이런 거 다 관행인데 깨졌습니다. 피의자의 기본 권리 환기를 시킨 거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반면에 전직 대법원장 특권을 누린 거다. 이렇게 또 맞서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또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굴욕, 운동복 입고 서울구치소서 대기하다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청사 대기 이런 예우는 없었습니다. 취재진 앞에 한마디 없이 법정에 출석을 했다. 포토라인을 패싱을 했다. 역시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유영걸 전 대표님. 네.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본인의 판단이겠죠. 근데 이제 약간 이례적인 모습이 그 조서를 30시간 넘게 와서 열람을 했다. 뭔가 꼼꼼히 챙겼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게 좀 이례적인 모습 아니냐. 그래서 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다른 사람은 감히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조서를 올해 36시간 예. 보고 포토라인 통과하고 하는 예. 거는 피의자로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안 해왔던 거잖아요. 예, 포토라인에 쓴 거는 1993년 정주영 현대 예. 회장이 그 법원 출두하면서 예. 카메라 기자들하고 해서 다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포토라인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피의자 권리를 획득한다는 데는 예. 굉장히 좋은데 예. 그게 저는 이번에 구속하는데 예. 그게 오히려 좀 더 영향을 준 거 아니냐. 특히 효과가. 그렇죠. 대부분은 또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한테 한마디 하는데 또 대법원 앞에 친정에 가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친정에서 바라보는 법관들의 그 생각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더 영장 발부하는데 예. 더 저는 부정적으로 됐다고 봐요. 거기서 얘기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예. 후배 판사도 얘기를 했어요. 후배 판사 얘기도 했어요. 법원과 후배 판사 대해서도 거기서 얘기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후폭풍을 불어온 거 아니냐. 네, 지금 직권남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법원에서도 얘기하면서 직권남용이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서 좀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 반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직권 자체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이 자세 이런 게 오히려 저는 영장 발부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권위를 찾는 게 보통 왜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다르잖아요. 자존심은 남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게 자존심이고 자존감은 내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게 자존감인데 자존감을 높이는 거는 좋은데 너무 남을 의식하고 저렇게 내 대법원장으로서 의식하다 보니까 어제 검찰청에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청사 안에서 대기했는데 서울구치소 가서 추리닝 입고 대기하는 통상적인 모습으로 그렇죠. 한 거죠. 오히려 저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화면 뒤쪽에 이제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이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 구속영장 발부 후에 이제 구치소에서 대기한 상태에서 뭐 운동복을 갈아입고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 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어제 영장 심사 후에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고요. 운동복 환복 후에 대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그 상태 그대로 정식 입소를 합니다. 원래 이제 서울구치소 기다리다가 정식 입소가 이루어진 거죠. 기각이 될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원래 입었던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제 영장 발부로 나오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김철 교수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 있으세요? 뭐 수치스럽다라고 이제 하는 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뭐 그 개인의 수치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사법부의 지금 이제 그 위상이라든지 그 역할 이 부분을 이제 반성하는 계기로서 이제 비춰줘야 되는데 대법원장으로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뭐 하고 한 이 부분에 대한 수치를 굉장히 이제 자신 개인으로서에 대한 어떤 수치로 자꾸 이제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법부가 바로 서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개인의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좀 스스로 법관 인생을 살아오신 그 부분에서 이제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사법부를 마치 상명하복의 이제 그 군대식 한 조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구상을 갖고 계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개인 자신도 그렇지만 부하들을 이렇게 상명하복이 이제 복종하는 한 무슨 나사처럼 이제 부리려고 했던 이제 그런 어떤 관점이나 시각들 이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구속된 그 자체보다는 왜 이런 날이 이제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뭐 우리 반구직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좀 잘못되면 남 탓하기보다는 뭐 후배 모함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뭘 잘못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법적 다툼이나 뭐 소명 부분은 그것대로 하신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셔야 어떤 대법원장을 지내셨던 분으로서 좀 국민들한테 그래도 뭔가 그 몫을 하시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안이 사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사법부 독립에 관한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었거든요. 변호원 변호사. 변호원 변호사 지난 12일 방송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방송에서 대법원과 기재부가 이제 보도연맹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는 말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있습니다.
그분 조금 이제 표현상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바로 예. 잡아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재판 개입에 관한 문제 하면서 좀 예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그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집행 자력 같은 거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 있어서도 국가가 어느 정도 배상을 의지라든가 아니면은 배상에 대한 자력이 있는지를 이제 참고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다 들리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대법원이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고 이런 결론을 통보해주면서 기재부가 얼마를 준비를 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취지보다는 대법원이 일단 결론을 내기 전에 기재부와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과거사에 대한 사죄 의지라든가 피해 변상의 의지가 있는지 그런 좀 개별적인 포괄적인 협의를 했다, 그 정도 이제 표현이었었는데, 약간 좀 표현에 있어서 좀 지나치게 짧은 시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재판거래 전달하도록 의혹의 사례로 들기는 조금 무리가 예, 예. 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는 항상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